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됐습니다. 태국은 전투기 전력을 동원해 캄보디아 측 군사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돌은 국경선 인근의 국지교전 수준을 넘어서는 양상입니다. 포격과 로켓, 드론, 공습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장 접근이 제한된 구간이 많아 각국의 공식 발표와 해외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흐름을 정리합니다. 태국 측 설명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장거리 로켓 위협입니다. 태국은 캄보디아 측 장거리 화력 자산이 민간 지역까지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군 당국은 정보 판단을 근거로 해당 전력과 연계된 군사시설을 공습 표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는 공습의 범위가 국경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타격이 국경에서 7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확대됐다는 취지로 반발했습니다. 피난민 시설 인근까지 위험이 커졌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태국은 군사시설을 목표로 했고 민간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와 통제 조치는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 인원은 양쪽에서 수십만 단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은 임시 대피소 운영이 확대되고 이동이 제한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 통제도 빠르게 강화됐습니다. 국경 통행이 막히면 주민 대피만이 아니라 물류와 생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귀국 대기 인원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경선은 지도 위의 선이지만 실제 위험 구역은 더 넓게 형성됩니다. 여행 경보도 즉시 상향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지역에 대한 방문 자제를 안내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같은 범위의 이동 제한 권고를 공지했습니다. 국경 인근 이동이 막히면 전선과 떨어진 도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숙박 취소, 이동 동선 변경, 화물 운송 지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교적 중재 시도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휴전 관련 발언이 이어졌지만 현장 교전이 지속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양측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황이 길어질수록 전투는 화력의 크기뿐 아니라 운용의 구조로 이동합니다. 지상에서 로켓과 포격이 오가면 공중에서는 표적과 타격 방식이 곧바로 문제로 떠오릅니다. 정밀도가 낮아질수록 민간 피해 우려가 커지고 국제 여론의 부담도 커집니다. 이번 충돌에서 태국이 공군 타격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표적을 특정해 타격하는 방식이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공습 범위 확대를 문제 삼으며 군사시설과 민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둘러싼 움직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연료 흐름이 차단되거나 제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선의 지속성 문제가 동시에 거론됐습니다. 전투는 무기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료와 부품, 수송로가 흔들리면 전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군사적으로 주목되는 장면은 공중 정밀 타격 수단입니다. 태국 공군이 운용하는 정밀유도 체계 가운데 한국 방산과 직접 연결되는 장비가 국제 군사 매체 보도에서 확인돼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공군은 과거 방콕 방산 전시회 국면에서 한국의 KGGB, GPS 유도폭탄 키트를 인도받았다는 내용이 군사 전문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KGGB는 새 폭탄을 별도로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 항공폭탄을 정밀 유도 활공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력화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투기나 폭탄 체계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기존 전력의 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장 상황이 급변할 때는 언젠가 도입보다 지금 통합이 먼저 요구됩니다. 2025년 들어서는 KGGB가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언급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는 2025년 7월 충돌 국면에서 태국 공군 F-16이 KGGB를 결합한 MK-82 계열 폭탄을 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전문 매체에서도 사진 자료를 근거로 태국 공군 F-16의 KGGB 탑재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도입 사실과 운용 정황이 함께 거론되면서 보유가 아니라 운용의 단계로 기록이 축적되는 흐름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운용 기록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기체에 결합됐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됐는지, 운용 절차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등 그 내용이 문서와 데이터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다음 조달 검토에서 비교표로 옮겨갑니다. 실제로 KGGB는 주변국의 관심으로도 연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KGGB 키트에 관심을 보였고 태국의 운용 이후 검토가 진행됐다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의 운용 사례가 곧바로 평가 자료가 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번 충돌의 핵심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전선의 확대입니다. 공습 범위,
로켓 위협, 국경 통제, 대피 규모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력 운용의 현실입니다. 장거리 화력의 존재는 억지력을 만들지만 동시에 민간 피해 우려를 키웁니다. 공중 정밀 타격은 군사 목표를 겨냥한다는 논리를 강화하지만 공습 범위 논란이 커질수록 외교적 부담도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이 등장하는 방식은 주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해외 군사 보도에서 특정 공군 전력의 실제 운용 구성으로 언급되고 그 기록이 주변국 검토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국방 조달은 표어가 아니라 운용 성적표로 결정됩니다. 현재 교전은 휴전 논의와 별개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피해 규모와 공습 범위 등은 당사국 발표가 엇갈리는 지점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피와 이동 제한, 여행 경보 상향, 국경 통제 강화는 이미 현실 조치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긴장은 동남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접경에서 벌어진 충돌이 곧바로 대피와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고 공중 전력 운용이 지역의 선택지까지 바꿉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국경 인근에서는 위험 구역이 확대되고 안전 공지와 통제 조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피 인원과 피해 집계, 휴전 협상 진전 여부는 추가 보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흐름은 분명합니다. 공습과 로켓, 대피와 통제 조치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의 정밀유도 기술은 특정 국가 공군의 운용체계 속 기록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상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